안녕하세요. 7월 3일 어린이 조선일보 NI 5면 해설 강의를 맡은 안예진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은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사 제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 미국 오스틴에서 주행 시작했다 입니다. 그럼 우리 기사를 먼저 보기 전에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자율주행 택시가 아니라 테슬라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상입니다. 운전자 없는 곳에서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운전자가 없죠.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데도 핸들을 스스로 돌리면서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에도 잘 멈춰서고요. 앞차의 간격도 잘 맞추고 차선 변경도 잘 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운전자도 없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택시로 이번에 시범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기사를 읽으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거리에서 한 자동차가 급하게 끼어들어요. 이를 보고 다른 자동차가 옆으로 운전하면서 자리를 비켜줍니다. 끼어들었던 자동차는 비켜전 운전자에게 사과하려고 창문을 내렸는데요. 그 자동차의 운전석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고 겉보기에는 다른 차와 똑같이 생겼지만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이 사람은 엄지척을 날렸다고 해요. 이렇게 운전자가 없는 차는 바로 테슬라의 로봇택시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 자동차로 운영하는 택시예요. 22일 테슬라는 오후 2시부터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오스틴주가 어디 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미국 지도에서 이 부분을 텍사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 여기 이 작은 부분이 오스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종로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텍사스주의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만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우리 시범이란 모범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택시가 실제로 운행하기 전에 모범을 보여서 서비스를 진행한 겁니다. 이 테슬라 로봇택시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Full Self Driving FSD가 들어있어요. 우리 FSD가 뭔지 또 잠깐 살펴보고 가면 FSD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이도 자동으로 달릴 수 있도록 테슬라에서 만든 기술이에요. 그래서 주차 상태에서 버튼을 하나만 딱 누르면 그 기능이 시작되는데요.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것,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미지를 보면 여기 이렇게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속도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범 서비스에서는 초대받은 손님 10명 정도만 약 6,000원을 내고 택시를 탈 수 있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조수석에는 직원이 탈 수 있도록 했고요. 손님이 차에 타서 뒷좌석에 있는 화면에 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차가 스스로 핸들을 틀어가면서 운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아까 본 영상처럼 차가 스스로 이렇게 핸들을 막 틀어가면서 운전을 하는 거죠. 이 택시를 직접 탄 사람들은 테슬라가 다른 택시들보다 더 부드럽게 운전하고 안전거리도 잘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택시에 타고 테슬라를 사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관련 기사에서 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로봇택시가 공사 중인 좁은 거리에서 불법으로 차선을 침범하는 차까지 발견하고 공간을 만들었다. 우리 처음에 첫 문단에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이 택시가 안전하게 운행을 잘 했다.
그리고 이 택시를 타고도 테슬라 차를 사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나타났을 정도로 좋은 택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란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택시를 체험하는 영상에서 내비게이션 오류로 급하게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는 우려의 댓글도 달리기도 했고요. 또 로보택시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텍사스주 시민단체들이 이 기능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앞으로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는 무인 차량이 수십만 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인 차량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무엇보다 딜레마 상황에서 무인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차량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놓였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이때 무인 차량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길에 있는 사람에게 돌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택시에 타고 있는 사람을 희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테슬라라는 기업에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다른 여러 기업에서도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무인 자동차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읽은 기사를 바탕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먼저 1번 질문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우리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위에서 살펴보면요. 자, 겉보기에는 다른 차와 똑같이 생겼지만 운전자가 없다. 바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 자동차로 운영하는 택시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적어주면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있다. 이거를 보고 자율주행 자동차다 라는 문장을 추가를 해줬고요. 운전자 없이 운행한다. 무인으로 운행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질문입니다. 로보택시를 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사를 참고해서 적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에서 보면 손님이 차에 타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을 본 택시를 직접 탄 사람들은 테슬라가 다른 택시보다 더 부드럽게 운전하고 안전거리도 잘 지켰다고 평가했다. 또 택시에 타고 테슬라를 사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안전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좋은 반응과 우려하는 반응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거를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테슬라가 다른 택시보다 더 부드럽게 운전하고 안전거리도 잘 지켰다. 또한 택시에 타고 테슬라 자동차를 사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반면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많은 발전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 인식을 하는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건 제가 찾은 거고요. 또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만 직선으로 운전하는 거리만 자율주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전자가 타 있을 때만 자율주행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혹은 일정 거리만 조건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했으면 지금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FSD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운전자 없이도 모든 거리를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도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한 거에 비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먼저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우리 위에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또 딜레마라는 말을 했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 위에서 거쳐야 할 산들이 많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아직 규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규제가 완화되어야 우리가 또 완벽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많이 조사해 보시고 얼마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또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자율주행 택시 관련된 기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